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이병봉 예비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톡톡TV 이동구 국장입니다. 이병봉 예비 후보자님 먼저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금호, 태인 지역구의 시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 이병봉입니다. 안양시 금호동에서 태어나서 금도초등학교, 옥곡중학교, 순천고등학교, 경남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였고 1997년부터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광명동 청년회 회장, 광명자율방범대 대장, 광명동 체육회 상임부회장, 광명동 통장단 부단장 여기만 있으며 현재로서는 한양제철소 금호도 이주민단체인 금호회 회장, 한양시 새마을금고 이사, 태진산업 주식회사 상무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백운 로타리 클럽, 그다음에 동마장 청년회의소 특구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생활안전예비회, 장학회 등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부인,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소상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또 경제 활동 직접 참여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그 중추적인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뭐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사업은 이제 회사 상무이사로 있습니다. 직접 경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 시의원을 하시게 되면 겸직이 안 되잖아요. 시의원하면 겸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상무이사에서 이제 직함을 올린다든지 대여들을 이제 시의원이 된다면은 겸직하지 않고 시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거나 또 중추적인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 당장에 그 직을 버리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그래서 그냥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문항은 지금 이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물어볼 건데 하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청년기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법인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시의원에 꼭 굳이 출마를 하게 된 어떤 동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1년 때 지자체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부터 내가 좀 이것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와중에 정치 활동을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창당 멤버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이 여성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두 개가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준다는 그때 그 이야기에 정치에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었죠. 그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두 번의 출마에 고배를 마시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도 선거직으로 출마하셨겠네. 그렇습니다. 선출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저 굉장히 그저 지역에서 봤을 때는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선거는 잘 못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옷 색깔이 아마 제대로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방의회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정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9대째 접어든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내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바라는 또 원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의정 활동 지방의회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그 시민들의 그 불만 사항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방의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방의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의회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할 면적과 인구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소통 부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당이 10,000명 이상씩을 만나야 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또
시민들의 정책들을 갖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안양시 의회가 중대 선거제로 되는 도농 복합도시에 맞춰서 시의원들이 좀 소선거구제로 그렇게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 예. 물론 전체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은 수렴하는 게 1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시의원의 지금 세 번째 도전하셨는데 당선이 되신다면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나는 꼭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공약사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뒤돌아보면은 그 공약사항은 시의원이 해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것이 좀 부족했었다.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시의원이 된다면은 광명 금호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싶다. 정말 가장 제철소가 1983년도 해서 지금 공동주택이 벌써 40년을 치닫는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다. 너무 노후화돼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위험성도 존재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 시가지가 정말 계획된 도시였으면은 삶의 질이 넉넉해지고 또 자동차 문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주차장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가 초기에 형성될 당시에 만들었던 그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은 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주성부터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소수의 인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많잖아요. 예. 이번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그 선거의 어떤 그 이제 모티브가 되는 슬로건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내걸으셨나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8년 전에 제가 사용을 했는데 시민 여러분이 시의원이다. 여러분이 시의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시의원과 시민 간의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말하는 소통 부재가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여러분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동등한 관계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시의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럴 바람직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하고 소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개 인터뷰한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터울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지역구가 지금 도심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 태인, 금호 그렇습니다. 도심권인데 외곽은 없고 지역구의 해안도 나름대로 각각은 특색은 있겠으나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명, 금호, 태인 공동주택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광명, 금호, 태인이 또 세 개 동이 도시 재생에서 많은 사업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명동 같은 경우는 250억, 금호동도 150억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도시 재생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금호광역뿐만이 아니라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예산들이 중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모든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 예산 대비 또 목표 대비 목적 대비 이게 잘 그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공감대 부족이라기보다도 이것이 뭐냐면 한 사업, 강릉시장 상설화 현대화 사업도 보면 말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시에서 계획했던 예정지가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개개인의 또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이것이 반쪽짜리 그런 상설시장 현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시민과 그다음에 시의 행정기관이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씩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광양시 얘기 잠깐 한번 나눠보시죠. 네. 광양시가 지금 예산은 1조가 넘는 예산이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근 도시보다도 그 도시 규모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 쓰고 있는데 실제 이 광양시 행정이나 정책 방향이 모든 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예비 후보자분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시장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라고 생각은 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명의 후보자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가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 시를 갖다가 큰 그림은 잘 그려가고 있는데 작은 그림들이 소프트웨어죠. 그런 그림들이 지금 불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은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개인들이 시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놈의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간다 무슨 과를 간다 했을 때 그 과에 갔을 때 간섭되는 부서가 또 있으면은 그 부서에도 또 바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시간이 일주일 이내 아니면 2주일 이내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가봤더니 조그마한 일에도 관계되는 부서가 간섭이 되면은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원스톱 행정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로 그렇죠. 업무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풀어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론 생활하면서 느낍니다만은 민원인들이 수차례 뭐 해서 좀 지지부지하던 것들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언론인들이 한두 번 전화로 해서 해결되는 이런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지금 이제 9대째 접어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30년, 40년 세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기구로서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발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크게 다 의원은 좀 큽니다만은 의회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 방향이라고도 의회가 정말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대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시의장에 당선되면은 시의장은 모든 당권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서 시의원들의 대표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소속 의장으로서 시의원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당을 떠나서 일을 해야지 좀 더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대선거 등시 아니라 정말 소선거구제를 해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인물 그런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그 지역에 민원을 그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좀 더 시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시민들이 많이 가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 광양 음만보다도 옥령 본강이 포함해 5만이 넘는 그 인구에서 그렇습니다. 시의원 3명, 4명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에 불과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좀 부족한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초년생은 아니세요? 뭐 아직까지 당선이 안 됐으니까 초년생이죠. 아니 뭐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도전하셨고 뭐 10년 이상 세월을 도전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는 흔히 몇 번은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뭐 덕목이 무엇이고 뭐 철학이 있느냐.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정직.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보다는 남을 그다음에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철학은 항상 나의 행복이 우리 주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나 주위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말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에 참여해서 발전을 같이 참여해서 그 소신 갖고 일해준다면 많은 또 발전이 따르겠죠. 그렇죠.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렇죠. 것이 정말 좋은 덕목인 것 그에 같아요. 따라서 결국 시민들의 삶이 또 좀 편안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을 거쳐야 되죠. 예. 모든 후보자분들은 다 물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대답들을 합니다만은 경선 결과가 어떻게 돼도 승복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에 1월 27일 날 복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 7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컷오프 한번 경선 불복이다 해서 입당이 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대국민 대통합해서 제가 1월 27일 날 복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파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경선 불복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다른 질문보다 지금 어차피 우리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을 한 1분 이상 본인을 어필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한번 본인을 어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톡톡TV를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양 부모태인 동민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번 동시 8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양 부모태인 동민 여러분께서는 이병봉을 기억해 주시고 이병봉이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병봉입니다. 이제 본인의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죠. 그래요? 예. 어느덧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무소속 그리고 또 다른 당에서 출마를 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병봉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의 광양 라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병봉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TV.